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생 인터뷰, 오늘은 2부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리딩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독서 모임 하는 건 아니고요. 주식 고수들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주식을 콕콕 집어주는 오픈 채팅방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누가 공짜로 돈 버는 법 알려줍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요.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리딩방 좀 앞서 설명하기는 했는데 네. 최근에 더 많아지고 사기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의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도 보면 대박이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군데군데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네. 이런 거 집어줄 수 있다. 쪽집게. 예, 쪽집게 네. 꼭꼭 집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조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아까 공짜로 안 가르쳐 준다는데 공짜 아니죠, 이거? 공짜 아닙니다. 처음에는 공짜인 것처럼 해서 네.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으고요. 그러고 나서 몇 번 이제 쉽게 말하면 맛배기를 보여주죠. 그렇게 우리만 잘 따라오시면 고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대로 된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시면 네. 유료로 전환하시면 우리가 제대로 수익 올려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위원님 모셔서 이 안건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게 오늘 하나 기사 때문이에요. 네네. 존 리가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 알고 보니 사설 도박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존 리 대표님 잘 아는데 이분이 뭘 잘못했다는 사칭을 하는 건가.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게 아니고 사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존 리 대표님 전화 연결을 해서 심정이 어떠신지 좀 피해가 많으실 겁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이 기사 떴는데도 그래도 당연하죠.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속상하죠. 왜냐면 그러게요. 처음에는 한두 개 생기다가 이제 너무나 많이 생기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신고도 하고 신고 직접 하셨었어요? 우리 직원이 많이 했죠. 아. 그리고 그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런 기사가 떴고요. 근데 네. 다행히도 그 카카오 채널이나 이런 데에서 다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그 기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금 기사에 보니까 존리 라이프스타일 주식, 메리츠 네. 자산용 존리 대표, 그래서 대표님 얼굴 사진을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그대로 카피를 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 대표님이 이 주식 분야에 명망 있는 분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존리 대표가 꼽아줬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일반 투자자들이 이게 진짜 존리 대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할 때 절대로 나보다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절대로 돈을 지불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모든 강의나 이런 거는 전부 거의 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식을 자꾸 단기적으로 어떤 정보를 통해서 벌 수 있다고 그런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유튜브 장기 투자해야 되고, 예. 근데 요즘 유튜버들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주식 관련 맞습니다. 유튜버들. 예. 그럼 이런 사람들 말도 새겨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유튜버들도 단기적으로 돈 벌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되고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되고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해야 되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렇네요. 예.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 열풍이 불었잖아요. 아마 그 열풍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대표님은 옛날부터 주식 투자 하라 하신 분이니까.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 관심 갖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다 자본가가 되는 길이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게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근데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든가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네. 그런 이제 몇 가지 꼭 지키셔야 될 게 있고요. 그리고 리딩방 정말- 같은 거 절대 속지 말고. 절대 그런데 그렇게 돈을 달라는데 절대 유혹 당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네. 친구들끼리
어떤 투자 클럽을 만들어서 서로 아,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 주식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굉장히 흔하거든요. 네. 주부 투자 클럽이라든가 아이들 투자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오히려 만들어서 스스로 믿는 사람끼리 연구하는 게 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속상하시고 당황스러우실까봐 저희가 전화 연결했고요. 빠른 시일 안에 또 한번 모시고. 한 가지 제가 네,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그 주식을 공부하고 싶으면 네. 저희가 거의 매일 밤 10시, 11시에 네. 줌으로 그 주식 강연을 해요. 우리 그래서 만약에 배우고 싶은 분들이 생기시면 저희 줌으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다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존니 예. 대표는 절대 돈을 받고 종목을 네, 그런 일 찍어주지 없습니다. 않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존니 대표는 절대 돈을 주고 항목을 찝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위원님 실제 이렇게 이런 사기꾼들 말고요. 주식 잘하는 전문가들이 돈 받고 이렇게 종목 같은 거 좀 찝어주는 일 있잖아요. 실제로 있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살펴보시면 보통 이제 그렇게 주식 전문가라고 부르는 분들이 어떤 출신들이냐를 살펴보면 주로 이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하시던 분들 또는 이제 펀드 매니저 역할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하셔서 나름 네. 그래도 종목 선정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만의 식견, 노하우,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시는 분들 보통 이제 이런 분들 은퇴하고 나서 그냥 또 집에서 노시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또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사장시키는 그렇죠. 것도 바람직하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사실 그렇죠.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런 것들이. 신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이제 등록을 하고, 네.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라면 사실 크게 문제될 거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요즘 소위 리딩방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1대1로 지금 예를 들자면 그런 서비스, 자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사실 이런 거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 신고를 한 업체라도 1대1로 이렇게 자문해 주는 건 안 돼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영역이고요. 네.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유사 투자 자문업체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 내지는 가격 평가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수수료를 받는 것까지도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1대1로 쉽게 말하면 맞춤형으로 이렇게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 불법 행위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1대1로 이런 것들을 해준다. 근데 내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이제 기관이다, 회사다 이렇게 되면 일단 한 번은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리딩방에서 돈은 안 받고 무료로 이렇게 서로 투자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불법이에요? 일단 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리딩방에서 자유롭게 다수가 참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토론하는 것 자체가 종목 토론을 하는 종목 건?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주식 토론들 할 수 있죠. 하시잖아요.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존니 대표님은?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건전한 방식으로 토론을 하고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을 받고 종목을 찍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가 사실 개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5141님 저 같은 주린이한테 정말 좋은 정보네요 하셨고 1615님은 몰랐으면 속을 뻔했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딩 방이 엄청 많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유사 투자 자문업자로 등록한 업체가 2,000개쯤 되거든요. 네. 올해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리딩방의 개수를 살펴보면 2,000개보다 훨씬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 상당수가 지금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그런 이제 돈을 받고 서비스를 자문을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이란 얘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거냐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잠수를 타버리면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 내지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 여기는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그렇겠죠.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영화 보면은 이런 거 통해서 막 주가 조작도 하고 막 이러던데 가능하죠, 충분히. 주가 조작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루어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네, 시도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네, 보통 이제 리딩방에 빠져드시는 분들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내일 어떤 종목이 주가가 뜰 그렇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보면 실제로 주가가 뜨거든요. 이런 경우도 그래서 이런 경우를 몇 번 한번 서너 번 반복적으로 경험하시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맞구나라고 지금 속으시게 되는 건데 보통 이런 경우에 흔히 쓰는 방법이 뭐냐면 주가가 3시 반에 이제 장이 마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장 마감한다고 해서 주식 거래가 끝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시간 외 거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유사업 리딩방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뜨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다음 날 시장이 개장을 하면 이제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뜨는 종목들을 미리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걸 마치 비밀 정보인 것처럼 흘려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비밀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날 당연히 반영되는 당연히 건데. 반영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가지고 돈을 벌기는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천한 종목이 내일 개장하자마자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이런 현상이 몇 번 반복되면 이 사람들 진짜인가 보다 하고 믿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물가 가지 마. 차 운전 조심해야 돼. 다 차 운전 조심해야 되고 물가가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 사람들은 그 전날 시간 외 거래에서 뜨는 종목들을 자기만 아는 양 찝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믿게 되고. 믿게 되고.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저 같은 직장인들은 계속 주식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맹점들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다. 그리고 매일 모든 종목을 쫓아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맹점을 악용하는 아주 나쁜 행위라는 거죠. 실제 피해봤다는 사람들도 보셨어요? 피해 보신 분들 사실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이렇게 처음에 맞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유료 체제로 전환을 해서 서비스를 받아봤더니 이제 제대로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에 50만 원, 많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까지도 수수료를 이렇게 받는데 회비를 받는데 네. 이런 회비를 지출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난 더 이상 서비스 안 받겠다. 회비 돌려달라. 근데 환불 잠시 요청할 수 안 있거든요. 줘요. 환불 요청을 하면 잠수를 타버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피해가 일어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는 신용거래 융자 같은 그런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까지 막 부추기거든요. B2도. 예, 그리고 중간에서 아마 수수료 같은 것들을 챙기겠죠. 그렇게 B2 같은 것들을 부추기고 실질적으로 종목 추천을 했는데 해당 종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버리는 그럼으로써 대규모 투자 피해 자기 돈만 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게 B2까지 지금 종용을 해서 권고를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크게 물리는 거죠. 아니 근데 금융당국에서 이걸 컨트롤을 해야 될 텐데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지금 친목이야. 우리 그냥 토론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냥 순순히 토론을 하는 거고 내가 조금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이런 걸 했다. 라고 해버리면 적발하기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영역인 거거든요. 그러면 전혀 제재할 수 있는 전혀 무슨 방법이 없어요? 가이드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민사상의 손해배상 네. 내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아니면 형사상으로 이제 사기에 해당되니까 형사상의 이제 처벌 이렇게 고발 신고 이런 것까지는 가능할 텐데 보통 아시겠지만 그렇게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형사처벌을 위한 신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 이런 사람들이 잠수를 타버리면 잡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 종목을 찍어준다라는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의심하셔야 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근데 의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사실 우리 굉장히 그 유명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같은 네.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실패를 하시거든요. 100% 못 맞추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찍어준다는 사람
제대로 찍을 줄 알면 제가 돈 벌지 그거 가지고 왜 남한테 그 정보를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그게 빠지려면 그 당연한 얘기가 귀에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 종목을 찍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보이면 네.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존니 대표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절대 돈 주고 종목 찍어주는 거 믿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고수들. 은퇴한 고수들, 정확한 기술적 분석, 뭐 기업의 재무 분석 통해서 이렇게 의견 제시하시는 분들 만나고 싶다. 나 정당한 수업료 내고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 정식으로 라이센스 가진 사람이 확인을 하셔야죠.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네. 그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건전하게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사실 도움을 받고 자문을 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건 나쁘다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내가 그러니까 자문을 받으려는 이쪽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유사 투자 자문 업체인가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네. 내지는 또 중요한 게 평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런 자문 업무를 해오신 그런 기관이다 단체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더 신뢰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은 절대로 투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럼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혹은 아니면 이거 전혀 좀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본인이 스스로 내리셔야 그럼요.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찍어주는 종목으로 부자가 되겠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경제 프로그램 2년 하면서 정말 전문가들 많이 만나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타짜나 꾼들은 모시지 않고 우리 위원님처럼 아주 정론을 펼치시는 분들만 모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 나오는 어떤 전문가들도 다 같은 얘기를 해요. 공부하셔라. 투자는 당신 책임이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월부터 뭐 3월에 완전 바닥 찍고 지금 막 10배, 20배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좋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로 보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조금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장세가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건 피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금 긴 안목에서 보시면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2022년까지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유동성이 갈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증시가 가장 대표적인 장소거든요.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꾸준하게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여러 종목 그리고 매수 시점도 여러 번에 나누어서 네. 분산하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리딩방은 근처도 가지 마세요. 차단해버리세요. 들어도 가지 마시고요. 그렇죠? 일단은 의심해 보셔야 의심해요. 됩니다. 일단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정보 얻고 토론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친교만 하세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돈을 달라. 그건 의심해보자. 대가를 알겠습니다. 달라라고 말씀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의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